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대전과 선전선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안보나 생명과는 관련 없는 유럽의 전쟁에 미국 병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선전선동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일례로 참전을 1917년 4월 초에 참전을 결정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약 100만 명 정도의 병사 모집을 목표로 했다고 그러는데, 자원병 모집 공고를 내고 6주 만에 입대하겠다라고 자원한 젊은이들이 7만 3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의회는 징병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전을 결정한 지 2주일 안에, 그러니까 4월 2일 날 윌슨 대통령이 이제 참전 선전포고를 의회에 요청했고 4월 6일 날 의회가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2주일 이내인 1917년 4월 13일에 참전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기관으로 공보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합니다.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보위원회쯤 되는데, 이 CPI라는 것은 국민들의 전쟁 열기를 북돋우고 또는 전쟁 반대, 평화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연간 5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억 달러쯤 됩니다. 대단히 많은 돈을 투입한 거죠. CPI는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강조했고, 신문과 잡지 또는 포스터, 그리고 특히 영화 등을 통해서 독일군의 만행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미국인들에게 정부의 전쟁 노력을 비판하는 동료 시민들을 신고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전쟁 열기 고취를 위한 이러한 CPI의 노력은 대학과 언론, 그리고 이른바 애국적 시민들의 적극적 협력으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후 전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선전선동은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등 대중동 전쟁, 그리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평화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CPI의 이 책임자 위원장은 윌슨의 친구이자 덴버의 신문기자 출신인 조지 크릴이 맡았고, 여기에 당시에 미국에서는 생소했던 인간 심리의 전문가인 에드워드 버나이스라는 젊은이가 참여합니다. 이 버나이스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인 출신의 귀화 미국인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두뇌 회전이 빠른 선전 전문가이다, 또는 선전의 창시자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버나이스는 정신분석을 창안해낸 오스트리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국 저작권,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책을 미국에서 낼 때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버나이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쟁 이후에 미국의 상업 광고 발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크릴과 버나이스가 CPI에 참여하게 된 것은 윌슨의 절친한 조언자였던 유명 언론인 월터 리프만의 소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출신의 젊은 리프만은 월가의 금융 세력과 영국의 비밀 조직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주는 일종의 밀사였다고 하는데요. 라운드 테이블은 1909년 창립된 이래 영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독일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해서 이걸 계속 부추겨왔던 조직입니다. 또한 리프만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에 하나로서 미국에서 친영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CPI는 선정적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조지 크릴, 프로이트 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분석이라는 무기를 갖춘 이 두 사람을 내세워 미국 대중을 선동한 겁니다. 예컨대 CPI는 독일 병사들이 벨기에 아기를 총검으로 난도질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벨기에 아기를 총검으로 찔렀다, 또는 프랑스 소년들의 팔을 잘라버렸다, 왜? 더 큰 다음에 군대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 등의 잔혹 행위를 사실은 날조해서 미국 대중들의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했습니다. 사실 독일은 뭐 그렇게 뭐 이 미국에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미국이 참전할까봐 미국의 중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긴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독일군의 만행 이게 사실은 터무니없는 날조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버나이스가 독일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기 위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잔혹행위를 퍼뜨렸다라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거짓말이었다는 게 뭐 다 이제 확인됐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독일군의 만행이 이미 전쟁 직후에 영국 언론이 퍼뜨린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뭐 벨기에 아기를 총검으로 난자했다. 프랑스 소년의 팔을 뭐 잘랐다. 이거는 전쟁 난 직후인 1914년 8월 27일과 9월 1일에 런던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버나이스의 그 천재적 홍보 활약 덕택에 CPI는 단 몇 달 만에 대중들로 하여금 전쟁에 미친 듯이 환호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어떤 이 전쟁으로 향하도록 대중들을 말하자면 선동하는 그러한 전통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990년도 8월 달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에 후세인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미국 대사로부터 듣고 그렇다면 쿠웨이트를 침공해도 되겠네 하고 침공했다가 미국이 강경 반응을 보내니까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스스로 철군하려 했으나 그게 1991년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그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그해 가을에 미국 의회에서 쿠웨이트에 15살 먹은 소녀가 나와가지고 쿠웨이트에 진군한 이라크 병사들이 소아과 병원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뺏어가 버리는 바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자아내서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냈는데 그 걸프전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기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증언을 한 15살 먹은 쿠웨이트 소녀가 쿠웨이트 왕족의 딸이고 미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 전략은 힐 앤 롤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홍보 대행사가 지어낸 것이다.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통한 전쟁 동원이라는 것은 이미 1차 대전 때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CPI에는 19개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전쟁과 관련된 이 정보를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을 하고 또는 이 미국 언론들이 전쟁에 반대되는 또는 전쟁을 방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에 검열하고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CPI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수천 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들에 보도했는데 미국에 매주 2만 건 넘는 신문 칼럼이 CPI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는 만화가, 뭐 소설가, 뭐 수필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종 포스터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쟁을 전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총검으로 아녀자를 난자하는 잔인한 독일 병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는 자유채권, 이게 리버트 본드라는 건데 전쟁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국채를 자유채권으로 독일군을 무찌르자 이런 이제 슬로건을 포를 이제 거기다 써놓는 거죠. 그러면 미국인들에게서는 독일에 대한 미움과 공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쟁 채권을 사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2차 대전의 이 선전선동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영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영화가 그때 나오기 시작할 때 무성 영화이긴 하지만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죠. 뭐 예를 들면 뭐 카이저라는 게 이제 독일 황제 빌헬름을 이제 보통 이제 독일에서는 카이저라고 하니까요. 카이저, 뭐 베를린의 야수, 늑대 같은 독일 문화, 타도하자 독일 황제 이런 영화들은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특히 뭐 타도하자 독일 황제라는 영화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극장 입장을 거부당한 군중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검찰이 출동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CPI 활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분맨이라는 전국 차원의 자원봉사단을 꾸렸는데 이 4분맨은 뭐냐면 이 전쟁 동원 관련 영화 상영 또는 교회라든가 지역사회 모임에 나가서 4분 동안 이 미국의 전쟁 목표가 뭐고 전쟁의 실상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분맨의 자원봉사단인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자그마치 7만 5천 명이었고 이 7만 5천 명이 1917년 4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한 1년 반 동안 자그마치 700만 회의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100회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뭐 매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워싱턴의 메시지라는 그 이 타이틀 아래서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전쟁을 지지해달라. 전쟁 채권, 자유채권을 사달라. 했는데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CPI가 한 거는 뭐냐면 미국인들의 반독일 감정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상징 조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햄버거. 이 햄버거라는 건 사실은 이제 미국 독일식 이름이거든요. 그 햄버거 이름을 리버티 스테이크, 자유 스테이크다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인들이 많이 먹는 그 양배추 절임이 있어요. 사우어 크라우트라고 하는데 독일 말로는 그것도 리버티 캐비지, 자유 양배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익숙하실 거예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프랑스하고 독일은 대놓고 전쟁에 반대했거든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합법적이지도 않은 전쟁이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뭐 올드 유럽이다 하고 막 비판을 했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먹는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이름을 프리덤 프라이, 자유 프라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미국 내 많은 학교에서 독일어 교육을 금지시켰고 도서관에 있는 독일어 책을 폐기했고 또 오케스트라는 독일 출신 그 작곡가들의 작품을 공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독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어떤 그 이 반대 캠페인을 벌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자마자 뭐 러시아 출신의 뭐 이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뭐 톨스토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 또 차이콥스키 같은 그야말로 인류의 뭐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그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 금지됐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진고이즘이라고 할까요? 자국이 항상 우선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PI가 배포한 가짜뉴스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게 뭐냐면 그 전쟁 막바지인 1998년 9월 달에 이제 그 보도가 된 건데 독일과 볼셰비키의 공모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독일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스위스의 망명에 있던 레닌을 이른바 봉인 열차에 태워서 러시아에 집어넣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에 들어가서 혁명 활동을 해라.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건데 이 독일과 볼셰비키의 공모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러시아 공산혁명을 주도한 레닌과 트로츠키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돈을 받고 독일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앞잡이다. 다시 말해 독일 제국을 위해 러시아 인민을 배신한 매국노다. 이런 내용의 팸플릿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18년 봄부터 많이 유포됐던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날조 문서야, 가짜야. 특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도 이거를 진짜인 것처럼 보도하면 이거는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해서 몇 달 동안 묵혀뒀었는데 결국은 9월 15일 날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배포했고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도 일면 머릿기사로 이 팜플렛을 보도합니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독일의 앞잡이라는 게 문서로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네. 1956년도에 미국에서 그 냉전 시대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봉쇄 정책을 만들었던 조지 캐난이 그 문서는 가짜였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어쨌든
그 CPI가 그 미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펼친 일련의 선전선동의 핵심은 인간의 가장 저열한 감정을 충동질해서 적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독일도 나름대로 홍보 노력을 펼쳤는데 독일 사람들은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다 보니까 독일의 선전선동 캠페인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편 CPI에서는 주로 미국의 그 대중들을 향해서 선전선동을 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른바 유식자들, 지식계층 또는 뭐 상류계층들을 위해서도 선전선동 활동을 벌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존 듀이, 뭐 월터 리프먼,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미국을 대표하는 1급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뭐 칼럼과 논설 등을 통해서 전쟁 지지를 유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 지지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명분은 뭐냐면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 1월 22일 날 윌슨이 워싱턴 대통령 이후에 최초의 상원 연설을 하면서 뭐 승자 없는 평화, 공정한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주의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아마 그런 윌슨 대통령의 어떤 그 충정이랄까? 그걸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윌슨이나 CPI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전파 또는 민주주의 확대를 1차 대전 전쟁의 목표로 삼고 줄곧 강조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일종의 세속 종교가 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민주주의란 곧 미국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미국 정신이라는 거는 보통 아메리칸 크리드라고 해서 미국적 신조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굳게 믿는 뭐 이제 그런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 이런저런 제도들의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특히 이제 그 CPI 위원장인 조지 크릴 이 사람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신적 진보의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어른이 된 이래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일종의 종교다. 나는 평생 미국은 세계의 희망이라고 설교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1776년에 어쨌든 미국 혁명을 일으키고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들어서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빨리 미국이 세계 최초의 근대적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다라는 자부심이 깔려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인에게는 자신들이 만든 이 근대적 민주공화국 또는 근대적 민주주의 제도를 전 세계에 확대하고 전파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항상 미국이 전쟁을 벌일 때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국익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줄곧 합니다. 이미 베트남 전쟁 이후로 미국의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 자본주의의 대팽창을 위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지도자들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의 선량한 의도, 미국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도 그러한 이 미국인들의 뭐 신념이랄까요? 믿음은 잘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대전은 미국을 세계 최대의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만들어 놓았고 결국 그를 위해서 CPI 등 미국 정부가 행한 일련의 그 전시동원을 위한 선전성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인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분이 1927년도에 세계대전에 쓰인 선전기법이란 책을 냅니다. 이 책은 1차 대전 전쟁 기간 동안에 크릴이나 리프먼, 버나이스 같은 사람들이 이 선전선동, 전쟁 동원을 위한 선전선동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소상히 기록한 건데 그 라스웰에 따르면 전쟁 기간에 병력과 자원의 동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여론도 동원해야 했다. 즉 국민의 마음도 움직여야 했다. 여론에 대한 지배력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지배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또는 현대 국가에서는 전쟁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함으로 모든 전쟁을 위협적이고
잔인무도한 침략자에 맞선 방어전으로 보이게끔 몰아가야 한다. 이 전쟁에 나가면 이 현재 나간 병사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정말 잔인한 적들에 맞서 우리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이걸 보이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인무도한 침략자에 맞선 방어전으로 보이도록 하려면 잔인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잔인한 이야기는 늘 인기가 있기 마련이다. 대중이 적에게 품은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스웰을 포함한 크릴, 리프만, 버나이스 또는 대부분의 미국 지식인, 미국 제도권 내의 정치인, 학자들이 이게 전시의 여론을 조작하는 기법, 국민들의 마음을 전쟁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버나이스는 라스웰이 책을 낸 다음 해인 1928년도에 선전, 프로파간다, 아주 노골적으로 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책을 냈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시의 선전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자 일부 지식인들은 선전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냈다. 전쟁이 끝난 뒤 지식인들은 당연히 비슷한 기법을 평화 시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기간에 개발된 선전 기법이 사실은 이제 20년대 이후에는 상업 광고에도 대단히 많이 활용됩니다. 예컨대 1920년대 이것은 이제 버나이스가 창안해낸 건데 여성들이 말하자면 현대적 모던한 여성들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화면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대중들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구나 하면서 여성 흡연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의 상업 기법이 사실은 1차 대전 때 개발된 그런 그 대중 심리 조작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지만 나치의 선전 홍보 기법도 실은 미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선전선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미국을 적어도 겉보기에는 민주주의 사회로 변신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아주 세계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야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을 지배한 것은 미국의 대중들이 아니라 월가라든가 대자본 같은 금권 엘리트들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그 미국의 아주 교묘하고 철저한 대중 조작에 의해서 감춰져 왔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중 조작이 그 CIA, 미국 중앙정보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 알렌 덜레스가 미국 CIA 국장이었을 때 그 MK 울트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라는 실험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CIA의 요원의 한 명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LSD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약들도 쓰고 해서 전기 충격도 주고 해서 대단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물리적이든 어떤 심리적이든 이런 기법을 동원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나이스는 1955년도에 또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The Engineering of Consent, 동의 끌어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조작의 대상이고 이 지배계급이 조작을 제대로 해내면 지배계급이 원하는 대로 대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게 요지입니다. 홍보라는 산업 분야를 사실 이 버나이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퍼블릭 릴레이션스를 버나이스는 어떻게 이제 규정을 했냐면 정보와 설득과 조정을 통해 대중이 어떤 행동이나 주의 주장 또는 조직을 지지하도록 이끄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드워드 버나이스는 그 정보 조작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스핀 닥터란 말들을 쓰는데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만들도록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믿도록 만든 것,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한 것은 트럼프 혼자의 힘이 아니라 푸틴의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라는 러시아 게이트,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실은 상당 부분, 대부분이 날조된 것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스핀 닥터라고 그래요. 정보 조작을 하는 전문가인 거죠. 이 에드워드 버나이스가 정보 조작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버나이스는 이제 엔지니어링 오브 컨센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후에 뭐 월터 리프먼이나 노엄 촘스키 같은 사람도 그 동의의 조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매니팩처링 컨센트라고 해서 촘스키도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쟁은 경제적 뭐 군사적 수단으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쟁이다. 이 인식의 전쟁에서 말하자면 최일선 가장 선진국이 미국인 것이죠. 냉전 종식 이후에 뭐 우크라이나, 뭐 조지아, 그런 뭐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색깔 혁명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위대함을 알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는 조직인데, 이게 70년대까지는 주로 무력이나 비밀 공작으로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정부를 무너뜨렸다면, 80년대 이후는 바로 대중들의 마음을 미국식 민주주의로 끌어들이도록 하는 그런 공작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냉전 이후의 색깔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군사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바로 그 인식을 둘러싼 전쟁,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이 바람직한 국제질서와 바람직한 민주질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2차 대전 때 미국이 미국 대중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동원하기 위해서 활용한 그 선전선동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도 이 전쟁이 미국의 안보와 관련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막말로 뭐 자본가 또는 금권 세력들을 위한 전쟁이지,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평화 반전 세력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미국은 방첩법, 간첩방지법, 선동금지법, 이런 법들을 동원하고 특히 노동단체 같은 것들을 탄압하면서 이 전쟁 반대 세력을 탄압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낸 저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1차 대전이 세계를 민주주의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전쟁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 내 평화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 또는 미국 보수파 또는 미국 금권 세력들의 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